어르신 할인데요. 예. 할인한테 그 문자 방법이에요. 춘천에서 30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아온 기사가 한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10분 거리.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손님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원주 그리고 성남으로 가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달려 도착한 곳에서 이 손님은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택시비도 내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춘천과 성남을 오가는 7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정말 잊을만 하면 그 택시 기사님들 사건을 저희가 전해드리는데, 자, 30년 하신 분입니다. 베테랑이시죠? 이렇게 억울한 일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네, 제보를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있던 일인데요. 남춘천역 인근에서 목발을 짚은 한 50대의 남성을 태웠어요. 근데 남성이 저기 한림대 성심병원 옆에 먹자골목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제가 원주를 가야 되는데 원주를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원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또 원주에 도착하니까 또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순회역으로 제가 좀 목적지가 또 변경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제 엄청 걸렸겠죠. 성남에 도착했는데 이 손님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택시비 내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손님에게 사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먹튀에 사기까지 7시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손님이 잠시 볼 일이 있다면서 내렸다가 다시 택시에 타서는 급히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한다면서 원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은 춘천과 원주 왕복 비용으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1시간 남짓 운전해서 원주에 도착을 했고 이 손님은 택시비 20만 원을 건네면서 물건을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돈까지 받았으니까 택시기사는 건물 밖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는데요. 손님은 5분 만에 돌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빈손이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차를 돌려서 춘천으로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사려던 물건이 원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성남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남으로 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순회역으로 향했습니다. 이 장거리 손님을 모시는 기사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보면은 의심이 되면서도 이 장거리 손님 모시기가 얼마나 이게 정말 드문드뭅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시게 되죠. 무려 그렇게 170km를 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손님 기사님에게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줬다 뺏은 그 남자입니다. 택시 기사님과 손님의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까 카드를 안 들고 다니까 이게 또 이런 데서 단거리가 보네. 75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항상 현금이 있으니까 제가 뭐 이자를 줘도 있고 요금이라도 들었고 내가 여유 있게 더 드릴 테니까 혹시 뽑을 수는 없나요? 없어요. 돈 뽑을 게 없어요. 카드가 없어요 저희는. 기름도 그런 거 신용카드로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물건만 사는 거예요. 물건만. 신용카드인데 뽑아돼요. 아니 돈은 안 돼요. 뽑아진다니까요. 자,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줬더니 갑자기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주 갔다 성남에 갔잖아요. 1시간 걸려 성남에 도착을 한 겁니다. 성남에 도착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들어갔다가 이번에도 또 빈손으로 온 거예요. 하는 얘기가 이게 75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또 물건을 못 샀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초면에 할 얘기는 아닌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택시기사 분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럼 뭐 이자도 붙여준다 해서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현금 카드 있네요. 그 카드로 뽑아서 돈 쓰고 나중에 갚을게요 하니까 기사분이 이거 현금 이슈 안 됩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어딘가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50만 원을 구했대요. 50만 원 어디서 갑자기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구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25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 원주 갈 때 20만 원을 택시 기사분에게 드렸었잖아요. 예. 그 20만 원을 돌려주고 거기에 당신이 5만 원만 더 보태서 달라. 그러면 내가 춘천에 돌아갔을 때 25만 원에 25만 원을 더 얹어서 50만 원으로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이 아까 받았던 20만 원 돌려주고 거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5만 원까지 보태서 25만 원을 건넸고요. 50대 손님 내려서 건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불안합니다. 아이고 이 택시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엄청 먼 거리죠. 춘천, 원주, 성남, 분당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손님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당에 있는 그쪽에 단속 카메라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전화를 해봤는데요. 전화기 꺼져 있죠.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으로 나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사기당했구나. 도망쳤구나.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 마치고 나온 시간이 밤 10시고 춘천 집에 오니까 밤 11시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기당해서 화났고요. 하루 7시간 300km를 당했는데 사기당했던 허탈감, 배신감, 상실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택시비라고 받았던 20만 원도 털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걸 왜 속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속을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지금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자마자 이제 미주알 고주알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리를 목발을 짚고 있으면서 너무 많이 다쳤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이 다리를 다쳐서 일주일에 3번씩 서울에 통원을 가야 되는데 다행히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데 기사님이 나 통원 택시 좀 해줄 수 있냐? 전화번호 줬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도 줬죠. 다리도 아프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어디 아파트에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파트 주소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사업이 어쨌고 우리 아내는 사별을 했고 우리 아이는 지금 군대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또 서슴없이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지갑 안에서 이렇게 가방 안에서 이렇게 현금 다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님 이거 좀 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줬더니 한 200만 원 정도 있었대요. 그 다리도 불편하죠. 전화번호, 주소지 다 알려줬죠. 뭐 현금까지 있죠. 그러니까 뭐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기사님은 돈 잃고 사기당하신 것보다 더 속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좀 믿고 장애들 저기 양쪽에 이제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저게 그걸 없으면 걷지를 못할 정도니까 제가 많이 신경을 썼죠. 그러다가 당뇨가 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도 제가 마트에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담배가 하도 차에서 피고 싶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택시에서 피라고 그래. 한 3가지 정도 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속이 상하고 뭐 사람은 배신감 같은 걸 느낀다 그럴까요? 박 변호사님, 네. 이 완전 선수 같지 않으세요? 첫 번째, 예. 일단 상대방의 동정심을 얻는다. 뭐가 됐든 몸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네. 20만 원을 먼저 건넸잖아요. 돈 건넨 거죠. 네. 일단 딱 뭐 돈을 주면 저 사람 조금 믿을 수 있겠다. 네. 동정심 유발과 신뢰 제공입니다. 방법들이 거의 비슷해요. 아마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얼굴 확 보이면 다 알 것 같은데 상습 사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일부러 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목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 4번 당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기사 입장에서는 일부러 물도 사오기도 하고요. 담배를 또 피라고 그 택시 안에서 3번 정도 흡연도 했다고. 그거 원래 못 하는 건데. 하면 안 되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거는 그걸 믿고 이렇게 돈도 주고 다 해줬는데 모든 걸 해줬는데 이 기사님이 30년 동안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여러 먹튀를 당해봤는데 이런 먹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신감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 일도 못 하고요. 아이고. 아마 최근에 나가 보려고 했는데 오전만 일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것 같았고, 너무나 배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잡아야죠, 빨리. 빨리 잡아야죠. 그리고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택시 블랙박스에 얼굴이며 대화 목소리까지 다 찍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다 블러 처리를 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경찰에는 넘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분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요, 저 남성이 현금 뭉치를 200만 원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면
또 다른 범죄도 저지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해 못한다고 봅니다. 왜 저렇게까지 장거리를 오갔겠습니까? 그래서라도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공개할 수 있겠네요. 50대 남성이고요. 키도 184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발도 짚고 있고 저런 인상 가진 분이 장거리 가자고 하면 근처의 택시기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